신중함과 세심함을 강점으로 자신만의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는 케어지사 이종대 지점장님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케어지사의 이종대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큰 자리에 저를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에 대한 굉장히 큰 감사와 영광을 느끼고 있고요. 제가 이제 입사한 지는 사실은 12월부터 7월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7개월 정도 차로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잘 모르실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좀 대단하신 분들 앞에서 또 선배님들, 팀장님들 앞에서 내가 과연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뭘 잘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 12월부터 제가 6월 말까지 계약을 한 걸 보니까 210일간 210건을 했더라고요. 네. 혹시, 네. 감사합니다. 네. 영업 이거밖에 못하는데 여기 서는 게 맞나?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도, 제가 그나마 좀 잘하는 거, 하루에 한 계약 정도는 평균적으로 좀 했더라고요. 제 딴에는. 그래서 저의 좀 전략과 저의 영업 방법을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혹시 육각형 인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20, 30대의 젊은 남녀 청춘들이 결혼정보회사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육각형 인간이라는 거는 외모, 성격, 학력, 자산, 직업, 지방 같은 이런 것들의 항목들을 보고 이 항목들이 육각형에 가까울수록 결혼정보회사에서는 매칭률도 높고 결혼을 굉장히 잘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잘 생각해보면 우리 일도 육각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이 직업에 대해서 육각형이 있다라고 나름대로 정의를 해봤고 저는 전문성, 상담 스킬이나 태도, 열정, 영업력이나 관리적인 부분에서 항상 이것을 마음에 품고 큰 육각형은 아니더라도 작은 육각형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각각의 항목별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들은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상담 스킬이랑 이제 태도에 대한 부분을 저는 어떻게 영업을 하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개의 계약을 이제 한 거를 보면서 나름대로 저의 이제 전략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8가지 전략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싸다라는 이제 단어를 많이 우리가 보험료를 얘기하면서 꺼내는데 우리가 유병자 보험이 표준치의 보험보다 보험료가 어떻죠? 비싸죠. 근데 고객들한테 비싸다라는 표현보다는 보험료가 높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게 더 저는 좋다고 봅니다. 표준체 보험은 표준체 보험끼리 비교를 해야 되는 거고 유병자 보험하고 표준체를 비교를 해서 보험료를 비싸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코끼리를 지금부터 상상을 해보시고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은 지금 코끼리를 생각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이제 집에 가셔서 눕는 그 시간까지 코끼리가 갑자기 생각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반드시 생각이 나실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제 부정적인 단어를 꺼낸 순간 고객들의 머릿속에는 그거의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비싼 보험이 되는 겁니다. 보험료가 높다, 낮다라는 표현이 좀 더 현명할 것 같고요. 고객님, 제가 영업하려고 연락드린 건 아니고요. 부담 드리려고 연락드린 게 아니고 이런 표현부터가 이미 부담과 영업이 시작이 된 거라고. 네, 저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고객한테 느껴질 수 있는 벽이 쳐질 수 있는 이런 단어들은 최대한 쓰지 않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제 생각엔이라는 이제 제가 그 문구를 넣었는데 제 생각이라는 말을 이미 꺼낸 순간 이미 다른 전문가들, 다른 설계사들의 의견은 다를 수 있다라는 전제도 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엔, 제가 볼 땐 이런 단어들은 고객님들 앞에서 한 번도 꺼내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심을 해요. 네.
그리고 강하게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의 얘기를 좀 저는 듣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맞춤 정장을 맞출 때도 우리 팔 기장, 다리, 가슴 다 하나씩 치수를 재죠. 안 재나요? 네, 재죠. 근데 이 재는 이유가 나한테 꼭 맞는 정장을 사기 위해서 저 맞춤 정장을 샵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고객의 얘기를 듣지 않고 나는 전문가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내가 하는 얘기들을 고객들한테 계속 주로 이제 고객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고객의 얘기를 듣는 거는 제 몸의 치수를 재는 것, 고객의 몸의 치수를 재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고객님의 가정 환경, 그리고 고객님의 유전력, 그리고 고객님의 직업, 고객님의 경제력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듣고 고객님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셔야 되고 고객님이 이런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보장은 준비하셔라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최대한 고객님이 얘기를 이제 듣는 방법 중에 하나의 저희 노하우는 고객이 얘기를 할 때 최대한 많이 적습니다.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눈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것과 또 눈은 시선은 딴 데 가 있는데 고객의 귀는 이제 듣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듣는 거라고 보지 않고요. 눈도 마주치고 고객의 얘기를 몸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고 그리고 이제 시선은 딱 고객님 앞에 고정되어 있고 고객의 얘기를 이제 자세하게 이제 적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민감한 정보들은 이제 사실 적지는 않고요. 이제 고객의 어떤 이제 재정 상황이라든가 가족력이라든가 병력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열심히 적다 보면은 고객님들이 이제 저의 이제 이런 열정적으로 이렇게 듣는 태도들을 보시고 본인 얘기들을 술술술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이제 최대한 많이 모아졌을 때 이 팩트 파인딩이 잘 되는 거고 이 이제 맞춤 정장 같은 그런 효과들이 생길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보험에 대한 가치를 이제 전달을 하는 걸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 어떤 할아버지가 편의점에서 지팡이를 사러 편의점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편의점에 지팡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원한테 물어봤더니 지팡이는 없고 점원이 이제 곰곰이 생각했을 때 우산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제 버럭 화를 내면서 나는 지팡이를 찾았지 우산을 찾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점원이 할아버지 평상시에는 우산을 지팡이처럼 쓰시고 비가 올 땐 우산으로 쓰시고 해가 뜰 때는 양산으로 쓰세요라고 이제 대답을 한 겁니다. 저는 이 보험이라는 게 다양한 모습들로 변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가치를 어떤 식으로 제한하냐에 따라서 고객님들이 느끼는 바가 굉장히 이제 다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종신보험을 예로 들자면 비가 올 때는 사망보험금으로 쓸 수 있지만 해가 뜰 때는 연금전환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평상시에는 목돈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죠. 반대로 간병보험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제가 이제 이 뒤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이제 클로징 사례들인데요. 50대 고객님이셨어요.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고 오로지 이제 친한 친구들밖에 없는 그런 분한테 이 사망보험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제 사망보험금 1억을 제한한 게 아니라 그분한테는 각별한 친구 사이가 있는데 그분은 이제 혼자 아플 때를 굉장히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아파서 만약에 내가 병상에 누웠는데 그 옆에 끝까지 지켜주는 친구가 있다면 이 종신보험을 마음에 좀 담아서 전달해보는 건 어떠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고객이 되게 좋은 생각으로 마음을 받아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선교보험으로 제가 또 활용을 했는데 기독교인이셨어요. 크리스찬이었고 이분도 이제 혼자셨습니다. 이분은 가족들은 있는데 교회에 이제 매달 선교 헌금을 하시고 비전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선교에 대한.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에 대한 니즈가 전혀 없으셨던 분이셨고, 근데 저는 이분한테 이제 여쭤봤을 때, 혹시나 하늘나라에 조금 일찍 가시게 되면 더 이상 내가 선교 자금을 헌신할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이 수익자를 교회로 돌려서 내가 죽더라도 마지막까지 교회 건축 자금과
그리고 선교사분들의 선교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안내를 드렸더니 고객님께서 흔쾌히 이제 청약을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30대 부부신데 딩크족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둘이서 사는 게 행복하신 분이시고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비가 올 때는 사망보험금을 쓰실 수 있지만 10년 뒤에는 여행장금으로 두 분이서 해외여행을 한번 다녀보시는 건 어떠시냐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 보장에 대한 부분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가치 있게 느끼는 부분과 보험을 좀 연결시켜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얼마나 부족한지 명확한 수치로 얘기하는 걸 굉장히 저는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이 팀장님 앞에서 오늘 운동하세요라고 하면은 운동 대부분 안 하세요. 근데 오늘 스쿼트 20개, 팔굽혀펴기 20개 하세요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행동을 많이 하신다는. 예를 들어서 오늘 독서 하세요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오늘 저녁에 10페이지 정도 책을 읽으세요라고 하면은 좀 더 행동을 많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건강 챙기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늘 저녁에 물 한 모금 한 잔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하시는 게 고객들한테 훨씬 더 먹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고객님들한테 암 보장이 2천만 원이 있으시면 정확하게 3천만 원을 준비하셔라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내 연봉의 1배수에서 2배수 정도는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암 진단비 3천, 내혈관 1,000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수치를 얘기해서 고객님이 그 수치를 그러면은 3천만 원을 준비하려면 보험료가 얼만데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다섯 번째는 저는 또 이제 장단점을 설명한다라는 건데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상품 설명을 하면 좋은 점만을 좀 많이 얘기하시죠. 혹시 단점을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팀장님들 중에서 단점 설명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까요? 대부분 장점 설명하기에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장점만 설명하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편향돼 있다라고 보고요. 단점도 설명한다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장점을 쭉 설명을 듣다가 제가 마지막에 단점을 딱 설명드리면 고객님들이 굉장히 좀 신선하게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단점을 치명적인 단점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에 봐줄 만한 단점을 저는 소개하는 편입니다. 고객님들이 실제로 저한테 피드백을 했던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면 단점을 설명할 때 대부분은 장점만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단점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신뢰감이 듭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여섯 번째로는 반드시 가입할 수밖에 없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객님이 이거는 정말 할 수밖에 없다. 너무 좋은 메리트 있는 상품을 제일 첫 번째로 먼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기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를 돕는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기적인 사람이 누군가를 돕는다. 이 사람은 뭔가 그 사람을 돕는 이유가 뭔가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라고 가정을 또 해보면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초두효과라는 건 심리학적 용어인데요. 굉장히 처음 정보가 그 뒤에 오는 후속 정보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객님이 반드시 메리트를 느끼고 속으로 이 보험은 가입하고 싶다라고 느낄 만한 상품들을 제일 먼저 제안을 하고 고객이 긍정적인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 그 다음 상품들을 이렇게 좀 제안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계약을 쉽게 간편하게 할수록 좀 저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요. 1회 보험료를 딱 받기 순간이 계약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4회차, 36회차는 넘어가야 그게 계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간에 해약이 되면은 이건 계약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이제 클로징에 대한 뭐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은 저는 이제 전 직장에서도 유지율이 98%, 99%까지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유지율을 좀 높일 수 있었던 방법은 계약을 굉장히 좀 번거롭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바일 서명을 저는 최대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계약이 쉽고 간편할수록 고객은 이제 모바일 서명을 할 때 그냥 막 지나가잖아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고객은 뭔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냥 일단은 막 빨리 끝내고 넘깁니다. 그렇게 해서 서명은 되게 쉽게 끝났지만 고객이 매달 보험료를 10만 원씩 내고 이제 240회차까지 내는 과정에서 2,4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보험료가 점점 쌓일수록 이 고객은 점점 내가 이거 잘 가입한 게 맞나? 당시에 내가 너무 섣불리게 계약한 거에 대한 이제 느낌이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내가 몰랐던 정보나 몰랐던 내용들이 딱 생각이 나면 바로 이제 좀 이제 민원의 소지가 또 될 수 있는 그런 거죠. 근데 고객님은 내가 계약 당시에 청약서를 저는 종이로 다 거의 대부분 진행을 하는데 종이로 이제 서명을 다 받으면서 하나씩 다 설명을 합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제안을 했던 모든 이제 중요한 것들이 이제 마무리가 이제 클로징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클로징에서 끝맨 마무리가 좋지가 않으면은 결국에는 다 좋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마지막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 청약 단계에서 중요한 설명들을 하나하나 다 이걸 왜 서명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왜 서명이 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님은 좀 당시에 번거롭고 자필 서명하면서 그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던 기억을 가지고 다 완벽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잘 설명 듣고 계약했다라는 느낌 하나 가지고 나중에 몰랐던 사실이 튀어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가 기억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설명을 못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진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8번째는 고객이 요청하는 것만 저는 이제 제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고객님이 실비보험을 10만 원짜리 알아보려고 왔어요라고 하는 게 고객님이시잖아요. 생각보다 보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잘 알지는 못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안보험을 생각하시고 오시는데 전체적인 숲을 좀 그려주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님은 안보험 문의를 주셨는데 우리가 보험에는 실손보험도 있고 운전자 보험도 있고 주택화재보험도 있고 연금도 있고 그리고 종신보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주고 근데 고객님은 이제 안보험을 문의하셨지만 요러한 보험들이 또 이제 있습니다. 라고 이제 또 소개를 하는 거죠. 근데 고객님들이 이제 상담을 쭉 하다가 혹시 간병보험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간병보험도 좀 알아봐 줄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고객님은 안보험만 생각을 하셨던 건데 막상 그 자리에서 간병보험이나 다른 보험, 연금보험들을 얘기를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관심을 추가적으로 하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명품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디테일할수록 우리가 이제 명품에 가까워진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소개될 게 저는 이제 마음가짐인데요. 이 일을 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이 영상을 좀 틀 수 있는 환경은 지금 아니어서 이 3가지 영상을 저는 항상 마음속에 새깁니다. 첫 번째는 독하게 버텨라. 두 번째는 다 바꿔라. 세 번째는 성실한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독하게 버텨라라는 이 얘기는 황정민이 이제 멘트를 치는 건데요. 지금 여기서 포기하면 다 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 바꿔라라는 거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와이프 빼고 다 바꾸라라는 명언이 있죠. 네, 그거에 대한 영상이고요. 성실한 사람에 대한 얘기는 박진영 JYP죠. JYP 박진영이 자기 소속사 연예인들에게 했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3가지를 항상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업해서 성공했다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요, 사실 그 뒤에 실패가 굉장히 많잖아요. 9번의 사업을 실패했지만, 단 한 번의 사업을 성공시키면 우리는 그 사업적으로 성공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토머스 에디슨이나 마윈이나 일론 머스크 그리고 KFC 창업자 그리고 해리포터 작가도 그렇고 전부 다 실패를 굉장히 많이 실패가 익숙하셨던 분들이셨어요. 만약에 이
토마스 에디슨이 수천 번의 실험이 아니라 수백 번의 실험에서 멈췄다면 우리는 전구가 없었을 거고요. 마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실패를 많이 했던 분이시죠. 이분도 취업을 많이 실패를 경험했고 하버드에서도 계속 탈락을 했었던 분이십니다. 일론 머스크도 유명하죠. 스페이스 X가 탄생에까지 굉장히 많은 시련이 있었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마지막 로켓을 발사했는데 그게 이제 성공을 했던 거죠. KFC 창업자는 더합니다. 이분은 1009번째에서 계약이 성사가 됐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1008번째에서 도저히 못하겠다, 할 만큼 했다, 포기한다 라고 했다면 더 이상의 이런 기적들은, 이런 성공 사례들은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이 지금 힘들고 안 되는 거는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다. 성공으로 가기 위한 실패의 과정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이건희 회장이 얘기했던 모든 걸 다 바꿔라 라는 건데요. 당시에 노키아나 코닥 그리고 야후, 이마트, 롯데마트 다 유명하죠. 각 분야에서 탑을 찍었던 기업들입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한순간에 시대의 변화를 캐치를 못해서 몰락한 사례들이에요. 근데 우리 일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늘 하던 회사, 내가 늘 하던 설계, 이게 과연 정답일까? 이거를 항상 의구심을 가지고 의문을 던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품이 굉장히 다양하고 특약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여기서 계속 머무르면은 이렇게 휩쓸리기 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마차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돈을 벌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제는 차가 나왔을 때는 그 시대에 맞게 빨리 변화해서 마차를 버리고 차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길려 총장님에 대해서 아시나요? 네, 이분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이분이 뭐로 유명하죠? 동안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 동안에 대한 비결, 이분이 94세거든요, 올해. 94세인데 동안 비결을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고 매일 몸을 움직이고 건강한 식단을 하고 스트레스 없고 철저한 자기관리를 한다. 여기서 새로운 게 있나요? 와, 이거 진짜 이거를 내가 몰랐다니. 이런 내용들이 혹시 있나요? 너무나 뻔한 얘기죠. 누구나 다 아는 얘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하나 빠져 있었습니다. 이걸 매일 한다입니다. 원펀맨 혹시 아시나요? 만화인데 애니메이션입니다. 근데 다른 만화랑 다르게 이 원펀맨은 처음부터 너무 강해요. 어떤 강한 악당이 와도 한 번에 다 이깁니다. 근데 하도 이제 궁금해서 제자가 물어봅니다. 이 원펀맨한테. 혹시 그 스승님한테 왜 이렇게 강하시냐? 너무 한 방에 다 이기니까. 근데 이 원펀맨이 하는 얘기가 팔굽혀펴기 100개, 윗몸 일으키기 100개, 스쿼트 100개, 달리기 10km를 한다 라고 했더니 그 제자가 장난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그 뒤에 하는 대사가 명언입니다. 그걸 매일 한다. 우리가 하루는 할 수 있고 일주일도 할 수 있고 한 달은 할 수 있는데요. 매일은 못해요. 우리가 금융상품에 복리라는 거 아시잖아요. 고객님들하고 복리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1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1%의 성장을 1%의 복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5년 뒤에는 7,710만 배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게 10년 뒤에는 계산도 잘 안 돼요. 경이 나와요. 근데 만약에 내가 매일 1%씩만, 매일 한 걸음씩만 내가 전진해 나갈 수만 있다면 5년 뒤, 10년 뒤에 나의 모습은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가 금융상품에만 복리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복리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되게 어려운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좋을까요? 불규칙적인 생활이 좋을까요? 규칙적인 생활이 좋죠. 운동하는 게 좋을까요? 운동 안 하는 게 좋을까요?
하는 게 좋을까요? 공부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부터 더 어려워집니다. 고객 관리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출근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까요? 그게 더 좋을까요? 이게 플러스 1점일까요? 이게 마이너스 1점일까요? 우리는 이미 다 답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별거 아닌 거에서부터 우리가 1%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최선을 다하기, 최선을 다하지 않기. 마지막 퀴즈죠. 뭐가 더 좋을까요? 오늘 발표 투명하게 점수를 매긴다, 안 한다. 뭐가 더 맞을까요? 네. 오늘 이종대 FC가 발표 제일 잘했다, 제일 잘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두세 페이지가 남았습니다. 네. 우리는 정말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네.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그 매일매일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짧게 제 얘기를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약간 오바돼서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교보생명에서 시작을 했고요. 여기 계신 선배님들, 팀장님들처럼 똑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일반 FC처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는 너무 힘들게 영업을 했어요. 처음부터 굉장히 잘하시고 MDRT 하시고 이런 사례들이 많으신데요. 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눈물로 시작을 했습니다. 막 30살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 영업 현장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 뛰어들었어요. 당연히 첫 달 계약은 거의 없었고 0으로 이제 말일까지 갔는데 거기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보생명에서 이 계약 한 건이라도 못하면 그 당시에 이제 50만 원 환산이 50만 원이 되지 못하면 일을 시작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간절한 마음에 막 이제 주변에 계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문득 전 직장에서 알게 된 한 중년 분을 이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분께 이제 연락을 해서 다짜고짜 이제 만나자 해서 결국에는 그분이 저의 첫 고객이 되셨습니다. 많이 좀 울었던 시간도 있었고요. 너무 쉽지 않았어요, 저는. 근데 독하게 버티라라는 저의 그 말이 굉장히 지금도 제가 늘 마음에 품는 건데 3년을 정말 힘들게 영업을 했습니다. 근데 4년차 되기 시작할 때부터 고객님들이 조금씩 알아주기 시작했고 좋은 영업 환경에서 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혹시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하세요? 아니면 뜨거운 아메리카노로 이제 하실까요? 뜨거운 것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미적지근한 아메리카노 시키겠다고 하시는 분은 없죠. 네. 뭐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메뉴판에서도 뜨겁든지 차갑든지예요. 근데 하물며 내가 하는 일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결정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마음 태도로 뜨겁게 하든 차갑게 하든 확실하게 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객님들을 만나서 상처를 좀 받았나요? 좀 이상한 고객님들도 만나고 별의별 희한한 일들을 겪으셨나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산 정상을 가는데 돌뿌리에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부터가 이상한 거죠. 성공으로 가기 위한, 정상으로 가기 위한 그냥 그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은 바꿀 수 없지만 돛은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제가 이제 시 한 편 좀 읊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걸음이 당신을 그리 멀리 데려다 주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걸어야 합니다. 한마디 말로 당신을 다 설명할 수 없어도 당신은 계속 말해야 합니다. 1인치가 당신을 크게 자라게 하지는 못하도 당신은 계속 자라야 합니다. 하나의 행동이 모든 것을 다르게 하는 것은 아니어도 계속 행동해야 합니다. 계속 행동하고 전진해가는 우리 선배님들, 팀장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